네, 2023년 12월 9일 이정훈입니다. 송영길 마음은 이재명 마음, 송심이심. 이재명을 살려줬던 송영길이 이제는 이재명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따라하기 송영길. 야, 이거를 대한민국 검찰이 못 막고 윤석열 정부가 못 막고 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이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윤석열 정부하고 검찰이 무능하다고 봐야 될지 큰 문제입니다. 12월 8일 날 송영길 씨가 반부패 수사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특수부라고 하는 데죠. 13시간가량 검찰에 머물다가 나왔는데 송영길 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서는 검찰 조사는 의원들을 소환해 언론 플레이 하면서 민주당 이미지를 좋게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다. 네,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월 9일 날 전라북도에서 송영길의 선전포고인가 그런 무지막지한 책 제목 올린 책을 내놓고 이 책으로 이제 토크 소리 북 콘서트를 하고 있죠.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라북도에 가서 이제 북 콘서트 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공직선거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죠. 그런 선거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2년 전의 일인데, 이거 갖고 왜 떠드냐? 나는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즉,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묵비권 행사한 거고, 억울한 점은 판사 앞에서 직접 밝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거를 과장을 했죠. 공공수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특수부란 이름이 없어진 지는 한참 됐죠. 반부패 수사부인데 일부러 특수부란 이름을 끄집어내서 부패 사건이에요. 특수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반부패부가 수사하는 거를 자기 수사하는 거를 엄청나게 뭐 탄압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실패했는데 그거를 전북에 떠넘기면서 윤석열 정권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깎아놓고 부산 엑스포 실패했죠. 그래놓고서는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재벌 총수들하고 가서 떡볶이 먹는 퍼포먼스 하면서 부산 민심 달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이 송영길 씨 사건은요. 당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만들어서 돌렸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이정근, 강래구 이런 사람들이 다 시인을 했고 윤정근 의원도 시인을 다 했습니다. 시인을 안 하면 본인이 독박을 쓰니까 도리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 송영길 씨의 보좌관이 돈을 받아서 돌리는 역할을 다 했고 이건 뭐 다 본인들이 인정을 했고 증거가 있고 빼박도 못합니다. 이들끼리 전화했던 것이 다 녹음돼 있어서 다 나왔고 이걸 송영길 씨는 당내 선거인데 뭐 이걸 갖고 떠드느냐 작은 건데 이겁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수에 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게 잘 풀리지 않아서 소각장 로비 사건이 있어요. 이 로비하는 사람들이 송영길 씨한테 접근을 했죠. 그게 2021년 전당대회 즉 돈봉투 살포할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송영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이 소각장 문제가 잘 되도록 해달라라고 했고 그게 잘 되면은 지금 송영길 씨가 이끌던 자기 단체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먹고 사는 걸 연구해 그냥 사는 거지. 거기에다가 4천만 원을 나중에 넣었다는 거죠. 요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상 제3자 뇌물 혐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송영기 씨한테 직접 갔으면 바로 뇌물이 되는데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단체로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로 갔으니까 참 먹고 잘 먹었어요. 그죠? 4천만 원 다 받아 처먹었습니다. 3자 뇌물 혐의,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송영길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연구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 4천만 원 처먹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3자 뇌물 혐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는 당대표 선거할 때 돈 뭐 몇백만 원씩 넣어서 3천만 원인가 뭔가 돌렸다, 몇천만 돌, 그거는 이제 이거 별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떠드느냐? 검찰 니들이, 이거는 당 내부에서 하는 건데 뭘, 근데, 이 사건들이 터져 나온 게 누가 터뜨렸는가 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스스로 터진 겁니다. 이게 참 괘씸한 거예요. 아니, 가장 이재명 씨요. 이재명 씨가 검찰 독재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는 뭐 무죄인 것처럼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게이트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기자 수첩에 화천대유는 누구의 회사입니까? 그거였던가요? 그런 칼럼을 쓰면서 터져 나온 거죠.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13일 이후에 조선일보가 떠들면서 조선일보가 많이 파헤치니까 계속 조선일보가 자기네 죽였다고 떠드는데, 사실은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조선일보보다 13일 먼저 터뜨렸고, 그게 기폭제가 돼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근데 지난번 이재명, 윤석열 선거가 있던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에 이 박종명 기자가 내 취재원은 누구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게 민주당 경선 캠프에 있는 사람이다.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대장동 게이트는 뭐 윤석열이 부산 지부에 부산 뭐 저축은행 사건을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신앙님이는 김만배랑 짜고 사기 인터뷰를 하고 그걸 뉴스타파는 실어주고, 진짜 제 표현대로 하면은 온갖 지랄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독재다 덮어 씌우는 거죠. 자기네끼리 터진 겁니다. 여수 폐기물 소각장 문제도 자기네끼리 터진 거고요. 지금 저 돈목도 사건도 자기네끼리 터진 겁니다. 그게 터져가지고 검찰에서 넘어와서 수사를 하게 되니까 검찰이 했다고 덮어씌우고, 그걸 열심히 보도한 언론이 있으면 특정 언론은 거론하는데 천만에 그 언론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재명 씨가 저렇게 떠들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게 대한민국 검찰이 물러 터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데 물렁빼죠, 물렁빼.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정명 기자가 민주당 경선 캠프로부터 내가 듣고 썼다라고 분명히 자기 칼럼에서 밝혔음에도 이건 싸맣게 잊어먹고, 검찰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꾸미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송영길은 오히려 지금 더 나대고 있죠. 윤석열 타도하자. 저는요, 사건을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계속 양보하다가 마지막에 탁 이기자. 역전승. 참 멋있죠? 뭐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승 하면은 극적으로 이기다. 근데 그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90%는 패배주의예요. 그냥 초반전에 진 사람이 끝까지 지는 게 거의 90%고, 역전하는 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이 없고 이 거친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지지지지 물러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늘이 도와줘, 이렇게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전부터 이겨야 돼요. 이제 제가 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씨 저 사람을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잡아넣으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크다. 이재명을 빨리 잡아넣으면 안 된다. 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대로 지금 그렇게 왔는데, 질질질 끄니까 윤석열 이건 물렁 빼고, 뭐 약점이 있는 거 아니야? 검찰 저거 한동안 차고 넘치다 그랬는데 구속영장도 못 받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재명이 사는 거죠. 지금 송영길 씨도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는 프랑스에
가 있었죠.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도록 길 열어주고 자기는 국회의원 사퇴해갖고 프랑스에 가 있다가 자기 핸드폰 싹 지워서 새 걸로 바꿔갖고 들어왔죠. 포렌식 못하도록. 그때는 아주 벌벌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뻔뻔해져서 그때는 뭐 중리산이하고 들어왔는데 뭐 이거 갖고 떠드느냐 그럽니다. 이게 다 이재명 씨를 검찰이 못 다루니까 옛날엔 이심송심인데 이제는 송심 이심이 돼가지고 송영길도 방방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물량 보고 이 윤석열 정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칠 때는 그렇게 호기 이렇게 쳤었고 했는데 왜 이걸 못하느냐. 이게 오히려 두고 봐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만들어서 참 뭐 좋은 일 하는 척 하면서 정치자금 받아먹었잖아요. 북한 퍼주기도 했었고, 뭐 통일 묘목 보내기 운동에 끼어든 게 송영길이었고, 아직 그 부분은 뭐 수사도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 보게 되면은, 야, 뭐, 좋게 해서, 아니야, 이게 처음에 이게 자신이 없고 하니까, 저거 오래 끌면은 더 민심이 나빠져서 저놈이 망할 거야 이러는 거는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엑스포 실패 이후에 벙벙벙 막 터지는 거예요. 저는 윤 정부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금 네덜란드에 가셨는데 이 정도쯤 되게 되면은 사정이 있어 못 간다 그러고 국내에 딱 있으면서 위기 관리를 해야죠. 정치적 위기 관리를 해야죠. 지금 좌파들은 광주와 아무 문제가 없는 전두환을 광주에 프레임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지금 많은 국민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2.12 사건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왜곡을 해서 12.12 사건은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저게 소설이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을 뿐이지 다큐로 해야죠, 다큐로. 어떻게 해서 장태환 씨가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방방 뜨는데 그 부하들이 장태환을 안 따라가고 장태환을 체포합니까? 이와 똑같은 거는 5.16 때 일군 사령관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그 사람을 체포하면서 혁명군을 못 막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건 실력 차이입니다. 그때 시국관 차이입니다. 이미 진 거죠, 그 지휘관은. 근데 그걸 영웅으로 만들어? 이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잘한 게 많아요. 그게 배가 아프니까 좌파들이 자꾸 프레임 씌워서 하는 거고 거기에 예술인들이 편성해서 저런 영화를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될수록 윤 정부는 더 못해. 사실은 뭐 이런 창작계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두더라도 이재명 탁탁탁탁 잡아놓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좀 다르지. 이제 여러 가지가 터져갖고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해외에 가 계시니 약속된 거라고는 하긴 하지만 참 난감합니다. 물렁뼈입니다. 이번 개각도 물렁물렁한 그런 개각이었고 또 개각한다고 사람 앉혀놓고 나서도 또 모순에 빠지게 되고 또 억지로 임명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제 꼴사납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본물 터지듯 이재명 노선을 따라서 송영길도 나서고 누구도 나서고 뭐 200석 180석 얘기 나오는데 자, 이 물렁뼈 검찰 한동훈 씨를 차출해서 정치에 뛰게 하면은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은 과연 그만큼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상민 씨가 이끌고 있는 행안부가 경찰은 영 바꿔을 못하죠. 국정원도 완전 마비돼 있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프레임 씌우기로 빠져나오고 있는 자기들끼리 터져나온 문제인데 그걸 남은 덮어씌우면서 빠져나오는 이재명, 송영길. 참 전형적인 운동권 방법인데 거기에 어떤 국민을 대표해서 정의를 행사해야 되는 검찰은 물렁뼈고 그 뒤에 있는 윤석열 정부는 덩치만 크고 초식동물 아니야? 덩치 큰 초식동물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자칫하면 와야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년 정치를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